일본 정부와 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쿄 명문대 교수는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반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건데요.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고 일본 정부와 언론은 저를 반일주의자, 한국 돈을 받은 교수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일본 교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나레이션 서윤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터치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마다 노부유키입니다. 도쿄 R대학교 교육학부 교수이자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위원이죠.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일본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는 날입니다. 강의실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저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죠. 강연이 시작됐고 제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정체성이 결정되죠. 일본이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역사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역사는 한치의 오점도 없는 위대한 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연 내내 일본 역사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했고 한국은 우리 일본이 항상 선도해야만 하는 국가라고 비교하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질문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답변을 해줬죠. 그런데 갑자기 뒷줄에서 다른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위안부나 한국의 독립운동은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나요? 그것도 역사의 일부 아닌가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나라입니다. 객관적 사료보다 감정에 치우친 해석으로 역사를 왜곡하죠.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역사 교육은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지 감정의 부채를 갚는 장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만큼 크지 못했을 겁니다. 질문한 학생의 표정은 어두웠고 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죠. 강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옛 제자 고야마 히데오였죠. 지금은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의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역사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지혜와 재출판 네트워크라면 최고의 일본 역사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 없는 역사적 내용을 모두 저희가 반박하시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추구해온 역사관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또 항상 불만이었던 한국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수락했어요. 평생 쌓은 제 지식과 역사관을 일본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몇 주 후 초고가 완성됐어요. 자신 있게 제 강의를 수강하는 제자들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이었죠. 다음 날 한 제자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 책에서도 위안부와 독립운동 이야기는 없고 한국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내용밖에 없네요. 우리가 계속 이런 역사를 가르쳐도 되는 걸까요? 이 학생은 왜 한국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제게 따지듯 묻는다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 역사관에 태클을 걸었고 기필코 이 학생에게 위대한 일본의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다는 오기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 뿐이야.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도움은 생각도 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멍청한 것들이지. 우리는 그들의 감정적 역사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역사는 강자가 써내려가는 것이니까. 저는 가감없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학생은 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별다른 얘기 없이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도쿄 R대학교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어요. 한국 모 대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공지였죠. 그런데 제 제자들이 흥분해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공고 보셨나요? 한국 교환학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교수님 강연을 듣고 망설여져서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그 전에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 가서 직접 보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교과서와 책에서만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보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항상 자료와 문서로만 판단해왔죠. 그런데 이제 직접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간다면 한국에 처음 가는 거라 살짝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고 오도록 하자. 너네한테 아주 큰 배움이 될 거야. 제 말에 학생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기뻐해서 저도 좋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올바른 역사관을 알려줄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은 과대포장된 국가이고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나라일 뿐이라 크게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5명의 학생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야마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굳이 그런 곳에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은 그저 전시용 퍼포먼스만 잘하는 나라입니다. 크게 배울 것도 없을 텐데요. 그의 말투에는 강한 비웃음이 깃들어 있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일본 역사책에 담을 진실을 조금 더 보강해 오겠네. 그럼 우리 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가르쳐온 내용과 다른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떨쳐냈어요. 30년간 연구해오고 제가 알고 있던 역사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어요. 출발 당일 하네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들뜬 표정이었죠. 저는 진지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애들아 여행이라 신나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오자꾸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정보들,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바탕으로 더 확신에 찬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비웠어요. 2시간 정도가 흘렀고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에 순간 흠칫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죠.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기계 앞에서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에 신경 썼어요. 아마도 관광객이 보는 곳이라 무리한 투자를 해서 만든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일본어로 안내하는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하는 일본어에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신기한 듯 로봇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봇은 공항철도와 지하철 이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로봇의 안내에 따라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기차 안은 깨끗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학생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인 발전은 인정할 만하지만 역사나 문화적 깊이는 일본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에서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여기는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이 되네요. 우리나라보다 교통비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죠. 정말 국민을 배려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텐데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저렴한 거야. 하지만 내심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예정대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웅장한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국인 통역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조선 건축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경복궁을 보시면 산과 강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배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역사는 계속해서 석축과 처마 곡선, 그리고 풍수에 기반한 설계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의문이 싹 텄어요. 우리가 배운 조선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교과서에서는 항상 조선을 일본의 도움으로 근대화된 미개한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우린 조선을 미개하다고 배웠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역사는 옆에서 살짝 들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문명은 서로 다른 가치와 미학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를, 일본은 정교함과 섬세함을 중시했죠.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간 가져온 역사관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국을 다시 판단하기엔 한국에 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머릿속은 꽤나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인가?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 배워온, 그리고 교수가 돼서 가르쳐온 내용과 너무 다르잖아. 의문은 점점 깊어졌지만 아직 제 입에서는 인정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 전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도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전시관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문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도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 학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한 줄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 거짓 선동일 뿐이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그때 통역사가 유리장 안의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서는 일본 정부 공식 사본입니다.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죠. 순간 속으로 덜컥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일본군 관리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내용은 독립운동가 처형 명령과 고문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잔인하다며 사색이 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었죠. 교수님께 배운 역사적 내용들이 틀린 건가요?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역사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진실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온 것들 역시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충격적인 자료들을 마주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진, 그리고 또다시 일본군이 작성한 공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왜 이런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왔어요. 부끄러움 때문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모두 부정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전시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쳐다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쳤던 걸까? 수많은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쳐 왔다니. 학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보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일정은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원에 자리 잡은 작은 동상이었죠. 그저 단순한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소녀상 앞에 서자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했고 한 학생이 소녀상 앞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도 한국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묵념했습니다. 30년간 배워오고 공부해온 왜곡된 역사를 진실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학생이 소녀상 앞에 놓은 쪽지 내용을 물었어요. 그 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 소녀가 내 누이였다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아픔이고 상처이죠. 그런데 우리 일본은 그 상처를 30년간 덮어왔습니다. 교과서에서 지워버린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아픔이었어요. 우리는 도쿄에 도착했고 학생들과 헤어지며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지금껏 왜곡된 역사를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 사과할게. 미안하다. 교수인 나 역시 그렇게 배워왔고 공부해와서 그게 전부 사실인 줄로만 알았던 거야. 내가 다시 바로 잡아볼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고야마와 함께 집필 중이던 교과서 원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귀국 후 저는 고야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활기찬 표정으로 교과서 출판 일정을 논의하려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필은 중단하겠네. 우리가 쓰려던 내용은 진실이 아니야. 고야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에 다녀온 후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고야마는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도쿄아르대학교 총장실로 호출됐어요. 총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마다 교수, 최근 당신의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신경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야마가 정치권과 연결해 저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개정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교육을 위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대로 요청은 반려됐습니다. 이유는 국익에 반한다는 것이었죠.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연설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교육을 이용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진실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불편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몇몇 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마다 교수, 당신의 발언은 기록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또다시 진실을 지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한 통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교수직 사임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국익에 반하는 행동.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30년간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결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써서 제출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도쿄대학교 교수도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다음 날 일본 전역의 주요 신문에 제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일 성향 도쿄대 교수 사임.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부터 친한파 학자들과 음모를 꾸몄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30년간 일본의 자존심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지인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또 다른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연구실 물건을 정리하러 대학을 찾았어요.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한때 존경받던 교수에서 이제는 깊이 인물이 됐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한 책상이 저를 맞이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책, 사진, 상장들, 30년의 흔적이 고작 몇 개의 상자에 담겼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한 장의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제 제자들의 글씨체였어요. 교수님, 그날 우리가 본 건 진짜였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진실의 씨앗,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체제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험난하더라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직을 떠난 지 3개월, 저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관장님께 제안을 했죠. 무료로 역사 강의를 열게 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주민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참석자가 늘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정부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립운동, 교과서에서 지워진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날은 분노한 사람들이 강의실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제 강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진짜 역사란 뭘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진실을 찾아 먼 길을 온 그들의 열정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한날 낯익은 얼굴이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일행의 통역을 맡았던 대학원생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선생님, 그날 한국에서 보여주신 용기가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통역사가 아닌 한국의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같은 역사를 배우는 날이 올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비록 제 인생은 무너졌지만 제가 전한 진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진실은 검열보다 오래 남는다. 그걸 가르치는 게 마지막 내 수업이다. 언젠가 우리 두 나라의 아이들이 같은 역사책으로 공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진실을 지켜나가자. 편지를 보낸 후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록 제 이름은 교과서에서 지워졌지만 제가 심은 진실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룰 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가장 조용한 수업을 이어갑니다. 진실은 검열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언젠가는 햇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 생의 마지막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그 진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지표가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역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연 주인공처럼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일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일 관계에 있어 역사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